저녁 꼭 드시고 오시고, 어떤 분, 밥 먹고 오면은 졸려갖고, 공부가 안 돼갖고, 안 돼서 굶고 온다 그러는데, 그래도 잘못하면 위장병 생기고 그래요. 그리고, 밥 먹고 졸리면 자야지. 그걸 어떻게, 축구 배고프게, 지금 우리가 먹자고 하는 일인데, 축구 배고프게, 그럼 하여튼 드셔야 돼. 꼭 김밥이라나 꼭 싸갖고 꼭 드셔야 돼. 저도 지금 시간이 안 맞아갖고, 아까, 저희 운동을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요즘 이제 일요일까지 막 촬영하러 다니느라고. 시간이 없었고,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매일 오전 수업 끝나면 운동할 찾는데, 오늘 그래서 운정역 가니까, 사우나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거기 가니까, 입구에 헬스장 있어갖고, 차에 좀 운동 갖고 가서 이제 운동 한 1시간 정도 런닝머신을 매일 돌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게 되면, 문제가 이제 이 혈액순환이 문제니까 제일 좋은 게, 여러분 제가 45살 때인가 혈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혈압이 생겨갖고, 의사가 약 드실래요? 운동하실래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매일 운동했는데, 여러분 하루에 한 30분, 40분만 걷잖아요. 이렇게 걷죠? 그냥 걸어보세요. 걸어보시면, 혈압 안 생깁니다. 혈압 안 생기니까.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운동할 시간이 없으시면, 여기 7층이잖아요. 7층까지 걸어오려면 힘들겠나? 저는 옛날에 어디면 9층까지 걸어다니고 그랬는데. 그럼 만약에 7층 안 되면 5층 정도 잡아갖고 이렇게 한번 걸어 올라오세요. 여기 제가 안 걸어 올라와서 모르겠는데, 계단이 막 어둡고 침침한 데는 좀 힘들고, 그렇지 않고 저기 하면 걸어 다니기 좋은데, 만약에 계단을 올라오는데 2층에 딱 올라왔는데 헥헥거려. 그러면 여기 오지 마시고 병원 먼저 가셨다가, 몸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는 게, 그런 게 좋습니다. 하여튼 운동하셔야 되고, 꼭 운동하셔갖고, 이게 체력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머리 갖고 하는 거 아닌데, 이게 체력 싸움이니까. 꼭 하시고 잘 드셔야 돼. 꼭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나중에 나이 들면 몰라서도 못 먹어요. 지금 제가 돌집 가니까 세상에 김밥이 종류가 한 50가지가 돼요. 그 김밥 만들어 온 게. 뭔지도 몰라서 못 먹어요. 옛날에 처음에 누드김밥 나올 때 되게 신기했잖아요. 처음에 옛날에 나왔을 때. 그래서 어떤 젊은 친구가 엄마한테 새로 나온 누드김밥 한번 사달라 하니까 나이 드신 어머니가 뭐예요? 이 누드라고 외우고 갑니다. 누드 외우고 갑니다. 그래서 김밥집 문을 이렇게 딱 여는데 김밥집에 더운 기운이 머리를 스쳐갑니다. 종업원이 뭐예요? 뭐 사러 오셨어요? 딱 물어보니까 이 뉴드라는 이미지는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까 대뜸 나오는 분님이 나체김밥 주세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업원이 딱 듣고 나서 이분이 연세가 드시니까 발음이 안 좋은가 보다 해서 야채김밥을 싸드립니다. 그래서 야채김밥을 사고 오는데 못난 놈들은 왜 이런 김밥 사냐고 막 그러는데 이 효자의 놈이.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키우느라고 이렇게 기억력이 많이 감퇴됐나 생각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최신형으로 음성을 인식하는 스마트폰을 사드립니다. 핸드폰 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 얘기하냐면 어머니 그런 일이 있으면 거기서 저한테 전화하시는데 버튼도 누르지 말고 그냥 뭐라고 우리 집 하면 전화가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자신님한테 선물 받았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다. 하다못해 어버이날 카네이션 하나 달아줘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그래서 그걸 혼자 말아야 돼. 동네번데 자랑해야 돼. 동네번데 자랑해야 되죠? 동네번데 자랑하니까 친구들이 시기반 뭐 이렇게 하여튼 부러운 반 이렇게 해서 뭐 합니다. 이거 한번 해보라고 얘기했거든요. 해보라고. 그걸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데 전화하게 되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집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이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 전화하게 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구석 하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력 있을 때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절대 굶지 마시고 저녁 식사하고 하세요. 꼭 식사하고 하다못해 김밥이라도 하나 사갖고 오셔갖고 꼭 드시면서 합니다. 절대 안 뺏어 먹으니까 편한 자세로 하시면 돼요. 하여튼 저 시간에는 여튼간에 뭘 껌을 씹으시든 사탕을 드시든 졸려서 아무 상관 안 합니다. 아무 상관 안 되니까 편하게만 드시면 돼요. 편하게.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보니까 우리나라 특파원이 레이건 앞에 가서 미국 대통령 있죠? 레이건 옛날에. 다리를 딱 꼬더니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다리 꼬면서. 그때 상당히 문화적 충격을 느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전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럼 전시 앞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하고 인터뷰했으면 그 기자 살았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이거 어디로 갔죠? 상당히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이 먹어서 공부하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경직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몸이 불편하시면 꼭 이불 같은 거 사갖고 오셔서 저 뒤에 책상 깔고 누워서라도 들으면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에 붙는 게 중요한 거지. 절대 경직된 자세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듣다 보면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게 어깨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이해는 안 되지. 열받아 여름 받지 막 그래갖고 이렇게 경직됐으니까 쉬는 시간마다 이렇게 스트레칭 하세요. 이렇게 스트레칭, 스트레칭 하셔갖고 어깨 좀 풀어주세요. 나중에 되게 아픕니다. 되게 아픕니다. 그래갖고 안 돼갖고 나중에 이 어깨 안 좋으니까 뭐예요? 그 7, 8월 달에 지금은 몰라요. 7, 8월 달에 이제 그 더우니까 민소매 같은 게 보면 이 부항도 갖고 여기에 막 시커멓게 막 그냥 혐오감을 줘요. 이렇게 막 하고 다녀갖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 뒤에서 이렇게 쉬는 시간만 돌리세요. 편하게 꼭 부탁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팔 아파요. 많이 아프니까. 자, 여러분 책을 보겠습니다. 책 20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등기 의라고 돼 있죠? 자, 의라고 써 있는데 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의는 중요하지 않는데 거기 1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부동산 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등기부에 뭐예요? 부동산 표시와 그 앞에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죠? 부동산 표시입니다. 자, 부동산 이거 여러분 우리 학원이 처음 이 파주에 처음 온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왜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앉는 자리에 대부분 앉아요. 여기 앉았다가 저기 앉았다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내년에 또 강의하러 오면 요 자리에 앉은 분이 합격한 자리입니다. 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게 이 책임감을 가지고 좀 잘 해주셔야 돼요. 괜히 여기 떨어진 자리에 그러지 않게. 이게 합격한 자리라고 꼭 책임 갖고 이렇게 그거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러면 그 대부분 학원에서 이거 쉬는 시간에 칠판 닦는 사람 있죠? 떨어진 사람이 없어요. 네,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튼 간에. 자, 그러면. 그래서 오전에는 어떤 분이 서로 닦겠다고 막 그런 바람에 내가 좀 약간, 하여튼 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부동산 표시라 했죠? 이게 이제 토지등기부예요. 지금 토지등기부 해놨는데, 만약 건물등기부라고 한번 보자니, 건물등기부. 건물등기부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소재지번은 같아요. 소재하고 대지지번이. 만약에 여기를, 이게 만약에, 자, 현실감 있게, 지금 이 건물이라 한번 생각해 보자니. 그러면, 자, 경기도 파주시, 금능동, 그죠? 100번이라는 게. 그 소재 지번이에요, 대지 지번. 그 다음에, 자, 이 건물이 뭐예요? 구조가 뭐냐면 철근 뭐예요? 콘크리트조입니다. 콘크리트조. 그 다음에 위가 제가 안 올라갔지만 이게 슬라브입니다. 이게 슬라브 지번. 이게 건물의 뭐예요? 건물의 구조입니다. 건물의 구조. 건물 구조는. 그러면, 건물의 종류는 아파트면 아파트라고 써요. 연립주택은 연립주택. 단독주택은 뭐예요? 단독주택. 이렇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건물을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런 건물을 뭐라고 써요? 여기다가 건물 종류. 예? 복합 건물이? 이게 주상복합이, 이게 여기 사람 안 사는 것 같은데? 그냥 복합이라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뭐 상가라고 하면 좀 저기 갈 건데? 여튼, 절대 상가 건물이 아니고 근린시설이라고 얘기해요. 근린시설. 따라해보세요. 근린시설. 근데 여러분 이제 요번에 몰랐잖아요. 이제 알려줬죠. 근린시설. 3월 달에 또 물어봐도 또 몰라요. 이제 3월 달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죠? 3월 달에 물어보면 또 몰라요. 기억이 참, 기억력이라는 게 그래.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상가 건물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상가 건물이 생각하지 근린시설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 평소에. 그런 용어들 잘 익숙해야 된다는 게. 나중에 뭐가 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그거 알아야 된다는 게. 이걸 근린시설이래요. 건물 종류예요. 건물이 만약에 1층, 2층, 3, 4, 5, 6, 7, 8. 이 건물의 층수마다 다 뭐가 있어, 이거? 면적 있죠?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게 토지나 건물의 부동산 표시와 갑구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을 뭐예요? 등기부에 뭐 한다는 게 이거. 기록한다. 의의는 참고로 보자. 자, 중요한 게 쌍가루 3번이고, 쌍가루 3번에 별표를 조그맣게 하면 하는데, 조그맣게. 시험 문제 우리가 법이 3년 전에 개정되면서 시험 문제가 나오긴 나왔는데 답으로 좀 안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예요? 올해는 답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봐둘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법무사라든가 법원직 문제 있죠? 법원직 문제는 계속 답으로 잘 등장했어요. 우리만 안 나왔으니까 한번 봐두자. 그러면 뭐라 써있냐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뭐 할 때부터?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써있죠? 그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고 잘 봐두자는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에 병이 정한테 집을 팔았더니 집값이 5천만 원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옛날에는 용지라고 그랬어요. 등기부. 종이로 만들었어요. 종이로. 지금은 전산 등기부예요.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고 우리가 종이로 등본을 띄는 건 뽑아주니까 원래 그 내용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컴퓨터에. 근데 옛날에 용지였어요. 근데 옛날에 용지였을 때는 등기부에 뭐하고 이거 기재하고 플러스 뭐예요? 플러스. 그 다음에 만약에 채권액이 7천만 원인데 등기관이 스스로 뒤에다 공을 하나 더 붙이면 7억이 되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등기관의 실수를 해서 손해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등기를 등기를 책임감을 갖고 잘 하라고 등기부의 기재사항에 책임을 지라고 자, 어떤 사람이 등기했는가 도장을 찍었어요. 그 등기관의 이름을 쓴 도장을 찍었어요. 그걸 날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등기부에 뭐하고 기재하고 뭐 하게 되면 도장 날인 찍게 되면 등기가 뭐가 되는데 완료가 되면 등기 완료됐죠? 등기 완료됐다니. 근데 도장을 찍어야지만 등기가 완료되는데 정이란 사람이 정한테 집을 팔았는데 집값이 5천 올리니까 밤에 잠은 안 오고 막 속이 쓰리다는 게. 그래서 한 번은 등기부를 보니까 뭐가 눈에 안 띄어요 지금. 도장이 눈에 안 띄어요. 그래서 이제 병이란 사람이 그 모든 법을 다 찾아봤는데 민법에는 부동산에 관해서 법률행위에서 물건 변동하려면 등기하라 그랬지. 그 시기가 안 써 있어요. 어디까지 해야지만이 소유권이 넘어가는지 그 시기가 법에 없더라는 게. 살 수 없이 이제 병이란 사람이 뭐 했어 이제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도장이 없다. 이 등기는 무효다라고 소송을 했다는 게. 자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인과 이 정이라는 사인과 사인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인과 사인 간에 다툼이 생기면 국가는 그 다툼을 뭐 해야 되는데 해결해야 되는데 어디에 규정이 없다고? 법에 규정이 없다는 게.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자 어디에서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이제 나오는 게 뭐라는 게 이게 판례라고 하는 게 나와요. 판례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민법 공부하시면 이 판례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 있죠? 판례. 그 판례는 외우라고 하죠. 시험에 중요하다고 판례 외우라고 그러죠. 그 판례가 보통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한 3줄, 4줄이에요. 그걸 다 언제 다 외우고 다 언제 이해하냐. 이해하고 언제 다 외웠냐. 4줄씩이나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러면 그걸 다 이해하고 암기하려면 횟수로 몇 년 걸린다고? 5년 걸려요, 5년. 그러니까 이쪽 우리도 이제 작년 시험 문제에 판례가 이제 우리 등기법 관련 판례가 자, 몇 문제가 나왔냐면 2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2문제가. 2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면 판례가 4줄짜리가 있었는데 4줄짜리가 무슨 말이 쭉 써 있고 그 중간에 무슨 말이냐면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사회통념상. 통념상 이렇게 나왔어요. 사회통념상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쭉 나왔는데 그럼 이 맨 끝에 이 말 맨 끝에 여러분 이게 이거 우리 등기법이니까 등기에 관련된 얘기겠죠? 등기에 관련된 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효냐 유효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B를 한번 테스트해보자니 그 감각을 한번 테스트해보자니. 그럼 이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요 맨 끝에 유효하다 무효이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유효겠어요 무효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다시 발음하면 돼. 유냐 위 아래 위래 위 아래 위 아래 이게 위입니다 위 이게 위예요. 감각이 있습니다 감각. 그러면 자 그럼 다시 테스트합니다. 이 중간에 위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위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위조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이게 위 아래 또 이렇게 잘 나가다가 우리 시험에 나올 때 무슨 단어가 보이면 위조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뭐예요? 이것도 유효합니다.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해요. 이거 뭐 다음에 한번 배우겠는데 다음 주에 배우겠는데 이게 유효예요. 유효. 그래서 어떤 때 가만히 있지 뭐예요? 만약에 문제가 조금 아리까리하면서 모를 것 같죠? 모를 것 같으면 절대 본인 생각은 답이 아니라는 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헷갈리잖아요. 아리까지 이거 아까 사회통념상은 막 감각이 있잖아요. 생각이 나는데 이거는 헷갈리잖아 지금 꼭 무효 같아. 주길록 맞고 막 그러잖아 이거. 이런 게 나오면 항상 본인 생각이 아닌 걸 꼭 찍어야 돼요. 그래야 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출제하는 사람의 그게 속임수예요. 속임수인데 근데 이걸 알고 나면 이런 문제 내는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는. 이제 지금 처음이라 그랬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오지선당이잖아요. 문제가 40문제잖아요. 오지선당이죠? 1번, 2번, 3번, 4번 오지선당이에요. 그러면 문제 전체를 통해서 배분을 하든가 그럴 수도 있고 40문제 갖고 배분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 자 그건 주체 축의 농간이니까 할 수 없겠지만 일단 답은 몇 개씩 있어요? 답은 8개씩 있어요. 왜 문제가 몇 문제니까 40문제니까 8, 5, 40이잖아요. 항상 1번도 몇 개 있고 8개 있고 2번도 이렇게 국가고시가 그래요. 그럼 만약에 초딩을 데려다 놓고 너 모르면 한번 이거나 찍어라 그러면 얘는 몇 개 맞는 거예요? 8개 맞죠? 그럼 40문제니까 2.5씩이에요. 그럼 8, 26, 8, 5, 40이니까 몇 점 맞아요? 20점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40문제를 찍으면 20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어느 학원에 모의고사 보면 인원이 많은 데는 이 벽에다가 모의고사의 성적을 쭉 붙여놔요. 그 게시판에다가. 근데 이제 그 공법 점수가 공법이 점수가 몇냐면
7.5예요, 7.5. 점수가 7.5라는 얘기, 점수가. 몇 개 맞은 거예요? 3개 맞은 게 3개.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본인이 답이라고 찍은 거야, 이게. 근데 몇 개 맞았다고? 3개 맞습니다, 3개. 이렇게 거도 몇 개 맞는데, 8개 맞는데.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혹시 시험장에 가서 문제가 모르는 문제예요. 근데 찍어야 돼. 그럼 만약에 번호가 1번, 2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오른손이 만약에 2번을 찍으려고 그러면 왼손은 가만히 있지 말고 밑으로 내려놓고 그 밑에 걸 찍어야 돼. 그래야지 붙지. 그거 본인 생각은 절대 답이 아니야. 이 아저씨 무슨 말인지. 그걸 꼭. 이게 지금 수업을 보면서 내가 여기 앞에 교수가 물어보는데 이 대답을 하잖아요. 내가 과연 정답을 몇 번이나 대답하나 그 확률을 꼭 테스트했다가 아닌 걸 찍는 게 더 확인돼.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목포까지 이제 강의를 가는데 그 목포에 어떤 친구가 작년에 학계론이 좀 쉬웠었어요. 갑자기 이제 민법 풀고 나서 학계론 풀어보니까 너무 쉬우니까 흥분을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한 문제라도 안 틀리려고 꼼꼼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바돼갖고 끝날 때 됐는데 13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러면 13문제 못 풀었으면 지가 앞에 거는 다 잘 풀었으니까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 이거?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친구는 이랬어요. 두 개 모자라서 떨어졌어. 그 얼마나 안타깝냐. 그냥 뭐 했으면 이렇게 걷으면 학교 했을 텐데. 그 얘기 지금.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긁고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긁는데 난 자존심 상해서 이렇게 한 번도 해본 적 있어 못하겠다 하게 되면 자 본인이 생각한 거 아닌 거를 꼭 아닌 걸 찍어야 된다. 아니고 그걸 꼭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렇게 판례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왔고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등기관이 등급에 뭐하고 기재만 했으면 비록 도장을 안 찍었다 하더라도 자 이때는 종이니까 절차상 이 권리증 집문서를 교부해 줬겠죠. 그래서 이제 소유권을 이 사람이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게 옛날 판례라는 게. 근데 지금은 전산등기부로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기재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 이거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한다. 자 기록한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등기를 받잖아요. 그럼 어디에다 이 모니터가 있고 자 모니터가 있고 키보드가 있고 자 내 마우스가 있다는 게. 그러면 자 등기부에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기록한 다음에 플러스 뭐냐면 자 보세요. 절대 모니터에다가 도장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도장 못 찍죠. 그래서 지방번한테 부여받은 식별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영문자하고 아라비아 숫자하고 혼합을 해갖고 그 번호가 있어요. 부호가 있어요. 부호가. 그럼 그 부호를 받으면 자 몇 년 몇 월 며칠 누가 등기 사무를 받다는 게 그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별부를 표시한다. 식별부를 기록한다고 얘기합니다. 기록한다. 그러면 등기가 뭐예요? 완료가 됩니다. 등기 완료돼갖고 이제 식별부 표시하고 엔터키를 탁 치면 그때 비로소 뭐가 나냐면 등기부의 정보가 교부가 돼요. 전산 처리니까 이게 안 돼 있는데 등기부 정보가 거의 교부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산으로 딱딱 단계적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근데 옛날에는 본인이 쓰는 거니까 스스로 도장을 안 찍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등기관이 등기부 정보를 뭐 했을 수 있어요? 이거 교부해 줄 수 있는데 지금은 뭐 하지 않으면 식별부를 기록하고 엔터키를 누르지 않으면 식별부가 등기부 정보가 나간다 못 나간다.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예요? 등기가 완료가 되면 이때는 뭐 5시에 완료했는지 6시에 완료했는지 모르니까 이게 딱 완료시켜 놓고 나서 이제 소급해서 뭘 받을 때 등기를 접수한 날짜는 정확히 있죠?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있죠? 그 날짜를 뭘 하자는 게 이거. 물건이 바뀐 걸로 하겠다라고 이제 정해놨다는 게. 법에 이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등기관이 등기부에 뭐하고 기록하고 식별부를 표시하면 등기가 완료되면 그때부터 물건이 바뀐 걸로 보겠다. OX. 그 X다 아니게요. 언제부터? 앞으로 소급해서 언제부터? 접수받은 날부터 그 얘기가 지금.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이제 부동산 뭐예요? 등기법을 공부하고 있고 자, 이 등기법에서 우리가 뭘 살펴봤냐면 기본 뭐예요? 의의를 한번 봤다. 의의를. 자, 의의를 봤는데 의의는 뭐예요? 자, 의의에서 뭘 봤냐면 물건 변동에 대한 뭐예요? 물건 변동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물건 변동 시기는 언제냐 하게 되면 자, 언제 등기가 뭐가 된 다음에 완료시. 자, 이렇게 등기 완료시. 등기 뭐예요? 완료시. 등기 완료 후에 등기 완료 후. 뭘 받을 때? 접수시. 접수 받을 때. 접수시에 뭐가 생긴다? 물건 변동이 생긴다는 얘기죠. 접수시다. 등기 완료 후에 뭐 할 때 이거?
접수 시에 물권이 생긴다. 중요하다 그랬죠? 꼭 기억하자는 게. 뭐라고 시험 문제 나온다고? 등기가 완료되면 뭐예요? 권리변동이 생기는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상의 기능이에요. 기능. 기능에 대해서 뭐 살펴보자. 기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등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등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부동산 등기제도는 등기라고 하는 특수한 방법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부동산 거래의 안정과 신속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뭐예요? 기능을 한다. 이렇게 해서 거기 쌍가리 1번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물권의 공시제도예요. 물권의 부동산 공시법이 아니 부동산 공시법은 부동산에 관한 뭐예요? 공적 장부 만든다는 얘기고 여기는 뭐라고? 물권의 공시제도. 그래서 물권은 토지나 건물 그 물권에 대한 소유권 물권에 대해서는 자 무엇은 자 공시방법에 대해서는 점유권 이제 동사는 뭐라고? 점유는 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이다.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이제 이 얘기 지금 이게 동산 물권이니까 이게 동산이잖아요. 이게 동산이죠. 움직이니까 동산이죠. 뭐 담배니 뭐 다 동산이에요. 그러면 이게 28,000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걸 제가 이렇게 갖고 있죠. 이걸 뭐예요? 점유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배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갖고 있다가 돈 28,000원 받고 뭐 하면 돼 이거? 건네주죠? 이게 우리가 점유를 이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든지 움직이는 거.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담배 사러 가죠. 담배 피는 사람이. 그 담배값 사러 가면 원래 원칙은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가 섞여 있는 거예요. 채권행위 뭐냐면 담배 팔겠습니까? 그 뭐라고? 팔겠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지죠. 채권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주머니에서 뭐가 나가야 돼요? 돈 나가야지 물건 주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런 거 물권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동사는 가지고 있다 주는 걸로 이제 자 물권 변동을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는 부동산은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땅 파는데 땅 퍼줘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뭘 만들어 갖고 이거 등기부 만들어서 등기부에 뭐 하라는 얘기니까 등기하라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거기 20페이지에 1번이 그 얘기인데 자 쌍가리 1번 그 법률행위라는 부동산 물권의 성립요건 나오죠? 법률행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세 가지를 살펴보자니 세 가지.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뭐에 의한 법률 행위로 인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이다. 네, 법률 행위로 인한. 자 무슨 요건이라고? 성립 요건이라고 써있다. 네, 성립 요건.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에 대한 뭐예요? 물권 변동 얘기입니다. 자 무슨 요건이라고? 처분 요건이라고 써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쌍가루 4번에 뭐예요? 부동산에 관한 환매권, 임차권의 대항요건 나오죠? 대항요건이라고 써있다. 대항요건. 대항요건이다. 이게 대항요건. 자, 그러면 거기 이 법률행위가 이제 법률행위 그 쌍가루 이번에 이제 자, 그게 이제 민법 몇 조예요? 187조예요. 자, 그럼 거기 뭐라 써있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밑에 줄. 자, 20페이지. 그 맨 밑에 줄 법률행위 써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 외에 등기라고 하는 공시방법을 갖춰야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180조죠? 요건 조금 민법에 원래 기본 민법적인 얘기에 대해서 조금 뭐예요? 각색을 했어요. 자, 정확하게는 어떻게 써있냐면 민법 몇 조에 186조가 이렇게 써있습니다. 자, 민법 186조를 한번 보자. 자, 이렇게 써있습니다. 민법, 자, 이렇게 민법 몇 조? 186조. 뭐에 관한?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에 뭐예요?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법률 행위로 인한. 법률 행위로 뭐예요? 법률 행위로 인한. 법률 행위로 인한.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의 물권. 이렇게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와 물권 변동. 이렇게 물권. 물권 변동은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등기해야지만이 효력이 있다. 등기해야지. 등기해야지. 등기해야 효력이 있다. 효력 있다. 자, 이렇게 민법에 정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 사실 뭐예요? 우리가 보통 이 법과대학 대학원에 가면 요 186조 요거 하나 갖고 독일어하고 일본어 책 번역하면서 여기 한 학기 배우는 거예요. 한 학기.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10분도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자격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이 법학의 기본 우리가 이제 이게 기초니까 이거 기본 민법을 하는 기본이니까 기초니까 이해는 하고 가야 돼 이거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이건 기초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법률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법률 행위. 누가? 갑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법률 행위를 한다는 거죠. 매매라는 법률 행위 했다 생각해보세요. 그 법률 행위 본 뜻은 뭐냐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가 있어요. 그 의사표시를 필수구약 요소 하나는 뭐예요? 법률 요건인데 그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서 효과가 생기는데 이 얘기인지 보세요. 하나 또는 하나. 의사표시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예요? 어르신께서 돌아가실 때 중환자실에 누워갖고 이렇게 천장을 보고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벽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얘기했냐면 내가 죽으면 내가 숨겨놓은 딸이 하나 있는데 걔한테 부동산 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딸은 아버지가 부동산 준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의사표시 혼자 벽 보고 혼자 얘기한대요. 의사표시 하나라니까. 누가 적고 있고 변호사가 적고 있고. 그죠? 근데 여기는 의사표시가 두 개예요. 왜? 이 사람이 갑한테 뭐라고? 팔겠니? 청약. 얘는 뭐예요? 팔겠다. 승낙. 의사표시가 두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또는 또 의사표시가 여러 개, 두 개 이상은 이제 합동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그 의사표시 내용, 사겠다, 팔겠다 내용에 따라서 효과 뭐예요? 물건이 뭔데 소유권이 뭐 한다는 게 넘어간다는 게 등기해야지만 그 얘기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률 행위하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매매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하고 싶으면 이제 물건 변동, 물건이죠, 물건. 그 물건이 5개 있다 그랬어. 뭐라고?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자,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저당권. 자, 물건이죠. 그 물건에서 뭐라는 게 이거? 변동하라는 게 변동. 변동이 뭔데? 득, 실, 변경입니다. 득실변경이 뭔데? 득은 뭐예요? 취득하는 것이고. 득은 뭐예요? 소실하는 것이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물건 변동을 일으키려면 뭐라고? 이제 등기하라는 게 등기하라. 그 등기부 이제 뭐예요? 만약에 갑구라고, 아니면 뭐예요? 을구라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갑구의 1번에서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팔아먹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이제 등기부 만들어야 되죠? 등기부 최초로 만드는 게 뭐예요? 소유권이죠? 이 소유권에 대해서 여기 최초로 하는 게 무슨 등기 이게? 보존이에요, 보존. 이게 등기 목적이에요. 등기 목적이라는 목적이 소유권 보존.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을 공부할 때는 그냥 뭐라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항상 등기법은 항상 뒤에 물권 변동을 하는 거니까 등기는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목적이 붙어야 돼요. 목적이. 그러면 잘 보세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2번 갑한테 소유권을 뭐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을 돈 주고 취득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응? 다른 말로 물권을 변동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 을이 갑한테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으면 등기해야 되니까 물권 변동하려면 등기해야 되니까 여기다 뭐예요? 소유권에 대해서 이 소유권에 대해서 취득인데 취득이라고 쓰지 말라니 취득이라고. 등기법에서 정해놨어요. 뭐라고 쓰라고? 이때는 이전이라고 쓰라고. 뭐라고 써야 된다고? 이전이라고 써야 되고. 제가 정한 거예요? 국가가 정한 거예요? 아, 국가가 정한 거예요. 그럼 이해해야 돼요? 그냥 외우면 돼요? 아,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이전이라고 정했구나. 그렇게 외우는 거죠. 이해됐죠? 근데 왜 해필이면 이전이라 했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만 들어가죠? 그런 생각이 나는 사람은 그 위에서 조상님이 내려다보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후년에 하라고. 이게 내년도 아니야 뭐라고. 후년에 하라고. 절대 무슨 왜 그런지는 생각하지 마라. 이 자격시험은 뭐만 나오는 거야? 결과만 나오지 이유는 절대 시험에 안 나와요. 결과만 나온다니까요. 이해됐죠?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지금 뭐예요? 1번에서 만약에 누가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돈을 빌려주고 뭘 저당권이라고 하는 물건을 뭐하고 싶다는 게 취득하고 싶으면 이 저당권을 취득하고 싶으면 물건을 변동하고 싶으면 뭐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 목적을 뭐라 쓰라는 얘기예요? 이거 설정이라고 써라. 이제 그 얘기예요. 을구에 최초로 쓸 때는 그러니까 보존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만 붙는 거야? 이거 소유권만 붙는 거야. 딴 데는 붙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국가가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그냥 외우자 아니게요. 아 설정은 어디다 하는 거구나. 을구에 최초로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전세권 그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뭐라고? 전세권 뭐예요? 설정 등기를 했다. 전세권 이전 등기를 했다. 전세권 변경 등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항상 뒤에 뭘 붙이라고? 목적을 자꾸만 붙이는 습관을 해라는 얘기예요. 민법은 이것만 하면 얘기하는데 등기법은 뭐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만약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유권을 소실한 거죠? 왜 팔았으니까. 그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소실하는 것도 뭐라는 얘기니까. 그것도 물권 변동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런 소유권, 지상권 이 5가지에 대해서 취득하거나 소실하거나 변경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등기라고 하는 게 필요해. 그래야지만이 뭐가 생긴다는 얘기니까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긴다. 그런 얘기죠. 자,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 실체법이라고 얘기하냐면 실체법이다. 실체법. 실체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실체적인 관계를 맺어야지만이 우리가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살면 법의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무 상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갖고 있어요. 집을 갖고 있죠? 집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냐면 민법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자, 사랑하는 집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야. 민법이 고하노니 네가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라는 법률행위에서 너 물권, 소유권을 뭐 하고 싶으면 변동, 소실하고 싶으면 너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등기해라. 너는 무슨 의무가 있냐면 다른 사람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의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자는 얘기예요. 등기 의무자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자, 그러면 세상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국민들께서 그냥 살면 되는데 굳이 네가 대한민국 국민이 굳이 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해서 물권 변동, 소유권을 뭐 하고 싶으면 취득하고 싶다면 너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등기해야 된다. 이 민법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뭐 해야지만이 등기를 해야지만이 뭐예요.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민법 시간에는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매도인, 매수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게 민법에는. 근데 등기법 시간에는 매도인, 매수인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한다고? 의무자, 권리자라고 얘기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는 거 같죠? 이해돼요? 의무자, 권리자라고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이거는 이해 못해요. 이건 뭐 공부한 사람이 좀 저기 하지. 이건 처음 든 사람은 이해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민법 담보가등기 같은 거 배우게 되면, 자, 시문에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와요. 담보가등기는 실체법적 효력이 있다. 자, 이런 지문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담보가등기는 비록 가등기지만 저당권 같이, 이렇게 실체법적이란 말은 실체법은 국민한테 뭘 주는 거니까, 권리 주는 거니까. 이 담보가등기권자는 저당권과 같이 경매를 뭐 하거나 신청하거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처음 공부하시니까 이거 이해 못한다고 고민할 거 없어요. 이거 이해하면 병원 가셔야 돼. 큰일 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체법은 국민한테 뭘 주는 거라고? 권리를 준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법에는 매도인 매수인 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자고? 의무자하고 권리자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1월달이니까 이거 하지. 3월달 가면 이거 안 합니다. 이거 이러면 잘 들으셨다가 나중에 여러분 처음 오신 분이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보시면 대답을 좀 잘 해주세요. 그 시험에 안 나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잘 이해하라지 이해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할 게 뭐냐 하게 되면 이제 기능을 공부했는데 두 사람이 뭐예요? 사겠다 팔겠다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의사 표시했죠? 플러스 뭐 해야지만이 등기해야지만이 뭐가 생긴다 이거. 물건에 대한 뭐가 생긴다? 변동이 생긴다. 이제 그 얘기야. 등기해야지만이 뭐가 생긴다고? 물건에서 생기는데 요 등기라고 하는 놈이 어떤 기능 역할을 하느냐 이제 그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두 개를 플러스 해야지만이 물건 변동이니까 이 등기라고 하는 놈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표시 니꼬는 물건 변동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요게 있어야지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요건이라 한다는 얘기예요. 성립시킨다는 게 등기라는 얘기예요. 뭘 성립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있어야지만이 물건 변동을 성립시키니까 무슨 요건이라고? 이게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학자들 간의 견해가 있지만 등기는 말로 하는 게 아니야. 표제부 갑굴고 뭐예요? 형식을 갖추고 법의 형식을 갖추고 거기에 표제부는 표시상 갑구는 소유권상 이렇게 형식을 갖추고 등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주의라고? 형식주의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성립요건주의고 성립 뭐라고? 성립 요건주의고 그 다음에 무슨 주의고? 형식주의고. 자, 그 다음에 민법의 맨 끝에 민법을 보게 되면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그래야지 뭐가 생긴다고?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효력이 발생한다. 물권 변동이 진짜 생긴다. 물권 변동이 진짜 생기려면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등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무슨 요건이라고? 효력,
발생 뭐예요? 발생 요건주의다. 요건이다. 자, 그럼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답이 뭐냐는 얘기, 답이. 옛날 10년 전에 답은 뭐였냐면 의사주의가 답이었어요. 의사주의가. 의사주의가 답이었다. 자, 의사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옛날에 뭐 고전이라든가 뭐 하다못해 여러분 무슨 TV나 이런데 뭐 TV 문학관 같은 거 있죠? TV 문학관. 아, 제가 팔이 좀 아파갖고 이 팔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도 혹사를 했더니 팔이 아파갖고. 자,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까? 농번기가 끝나고 그 주막거리 이제 골방에서 화투 칩니다. 돈 떨어지면 뭐예요? 지문서 훔쳐다가 지문서 내걸죠? 내가 지문서 내건다는 건 이름은 네가 가져가라 그 얘기죠. 그 의사 말만 하면 그냥 소유권이 넘어갔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59년까지 우리나라 민법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의사주의는 의사표시만 하면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해보자. 만약에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맺으면 이게 매매 계약을 맺죠? 그럼 이 집에 대해서 계약 맺으면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등기에서 넘어간 게 아니라 뭐예요? 관념적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냥 누가 보더라도 뭐예요? 너 가져라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만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럼 얘가 다른 사람한테 또 팔았어요. 우리가 또 팔았다는 건 이중매매라고 얘기해요. 이중매매. 그럼 이중매매하게 되면 옛날에 어떤 형벌을 받았냐면 자, 여러분 횡령이라는 걸 생각해요. 횡령. 내 물건 횡령해요? 남의 물건 횡령해요? 남의 물건 횡령하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맺으면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남의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팔았으니까 이게 횡령죄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갑이란 사람이 아무리 을하고 뭐예요? 부동산의 집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골백법 맺어봤자 소유권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왜? 뭘 안 했으니까? 등기 안 했으니까. 그럼 계속 자기 거야. 계속 자기 건데 남한테 또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한테 뭐예요? 배신 행위를 한 거야. 계약 맺고 나서 먼저 계약 맺은 사람한테. 우리가 이걸 배임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면 민법의 체계가 바뀌면 그 형벌도 체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형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민법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민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 기본적인 법 체계를 안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아, 이제 막 이만큼 설명을 많이 들었으니까 도대체 답은 뭐냐는 게 여기에 대한 답은. 자, 그래서 맨 아래 20페이지에 거기다가 답이라고 씁니다. 답이라고. 아, 저는 답까지 가르쳐줘. 야, 대단하다 진짜. 뭐까지 가르친다고? 답이 뭔가도 가르쳐줘. 거기다 답이라고 딱 쓰고 답이 뭐냐 하게 되면 존속요건주의 아니라는 거예요. 존속요건주의 아니다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 우리가 등기부에 한번 기록되죠? 기록되면 물건이 바뀐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유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변이 있다 보니까 또 물난리가 나고 뭐예요? 갑자기 뭐 어딘가 수몰돼 갖고 뭐 등기소가 수몰돼 갖고 등기부가 뭐 없어지고 막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옆 동네 사는 놈이 저 친구는 저거 등기부가 없어졌다고 알고 자기가 이제 뭐예요? 자기가 소유권량 있냐? 자기가 뭘 만들어 새로운 등기부 만들어 갖고 내 거다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붙었어요 지금? 소송이 붙었어요. 소송이 붙으니까 그 새로 조작한 놈이 뭐예요? 이게 내 건데 저놈이 자꾸만 자기 거라고 달라 그러는데 그 판사님이 판결 내려니까 판사가 판결 내렸어요. 뭐라 얘기했냐면 이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한번 뭐예요? 자, 소유권이든 물권이든 뭐가 되면 기록이 되면 뭐예요? 효력이 이미 발생했으니까 이 등기부가 없어졌다 해서 권리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등기부가 없어지면 다시 뭐 하면 되지? 다시 회복해서 다시 만들면 되지. 이 등기부는 존속시킬 요건이 아니라 무슨 요건이라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게 꼭 굳이 이것을 뭐예요? 잊어먹지 않도록 불에 타지 않도록 분실되지 않도록 뭐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거. 존속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무슨 요건 아니라고? 존속 요건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존속 요건 2으로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그 X다는 얘기예요. 틀린 말이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뭐가 아니라고? 존속 요건 아니다라고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자, 그다음 그 쌍가로 3번에 뭐가 나와요? 이제 법률 규정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뭐가 아니라고? 존속요건주의가 아니다라고 해서 꼭 하는 게. 자, 그다음에 법률 규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법률 규정.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뭐라 되어 있냐면, 자, 쌍가로 3번.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뭐 없어도, 등기 없어도 뭐예요? 효력이 발생하나, 뭐라고 이거?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된다 써 있죠? 처분하려면.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뭐 등기부상에, 자, 이렇게 등기부상에 소유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1번 소유권 묻었는 게 누구? 갑이라고. 이 갑이라는 분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사망을 하셨어요.
뭐가 이루어진다?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민법 몇 조에서 이거 997조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이 민법에 뭐예요? 법률 뭐라고? 법률 규정에 정해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네가 뭐예요?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한다고. 근데 굳이 이 을이라는 사람은 소유권 취득했죠. 근데 왜 등기하느냐? 이게 2번 이전 등기 원인을 뭐로 해서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이렇게 일 앞으로 이게 등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등기 안 하면 남한테 뭘 하지 못한다는 게 이거. 팔아먹지 못한다는 게. 뭘 하지 못한다고? 처분하지 못한다. 무슨 요건? 처분 요건. 그럼 시험문제 나올 때 이렇게 나와. 여러분 좀 꼬시려고 단순해요. 뭐라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튄다는 게. 법률 규정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 근데 우리가 시험장에 가면 시험장에 가게 되면 이게 법률 행위인지 법률 규정인지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으면 또 헷갈려요. 왜 다른 사람은 다 법률 규정이라 봤다는데 나만 그날따라 뭐로 보여요 이거? 법률 행위로 보여. 또 그런 날이 있어요 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험 보러 가게 되면 학교 가서 이제 시험 보러 가죠. 중고등학교에서 시험 보러 가죠. 가게 되면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저 어떤 학교 가게 되면 이 천장이나 이런 이 처녀 귀신, 호래부, 가부 귀신 이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 갖고 내가 뭐라고 2번을 딱 찍으려면 딱 찍으려고 그러죠. 그 봐서 귀에서 환청이 들려. 3번이야. 이렇게 환청이 들려. 그런 날이 있어. 참 희한.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뭐 이렇게 여러분 믿는 분은 맨날 그러잖아. 뭐 누가 뭐 관운이 없다니 막 그런 얘기 하지. 그럼 관운이 없으면 시험 보지 말란 얘기예요. 관운을 깨야 돼요. 관을 깨야 되죠. 꼭 한번 가까운 시일 내에 꼭 한번 이런 데 한번 들려서 갖고 꼭 뭐 부적 싼 걸로 하나 끊어 갖고 싼 걸로 갖고 그거 좀 준비 좀 해 두셔야 돼요. 그 환청이 들린 날이 있어. 갑자기 그런 날도 있으니까. 꼭 좀 제비 좀 하시고. 자, 법률 규정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제 법률 규정. 법률 행위가 등기한다. 자, 그다음에 쌍가루 4번에 뭐예요? 부동산에 관한 판매권, 입차권 등의 대항 요건이에요. 그러면 등기는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성립 요건이지 뭐가 아니란 얘기니까 대항 요건은 등기를 성립하기 위해서 물권 변동을 성립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지 대항에서 등기하는 게 아니라 물권에 대해서 그 물권이 물권 부동산 물권은 뭐예요? 물권은 성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 대항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채권은 대항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 얘기예요. 채권은. 그래서 그러나 부동산 채권인 환매권 입차권은 있죠? 이건 대항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동산 채권인데 도대체 채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게 채권이라 하는 게. 그럼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채권은 뭐예요? 빚이 있다는 얘기. 빚이 있다는 건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빚의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뭐예요? 사람과 사람이 어떤 뭘 맺으면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하면 뭐예요? 체결하면 이 두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 계약을 체결한 거죠? 이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한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해.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채권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채권은 무지무지하게 뭐예요? 많은 거예요. 채권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근데 물권은 우리가 등기법에서 배우는 물권은 뭐예요? 몇 가지만? 5가지만 하면 되는데 채권은 우리 법의도 아니고 그냥 이해할 때 여러 가지가 많다. 무슨 얘기냐면 특정인이 특정한테 요구하면 다 채권이야. 매매계약을 맺으면 나한테 뭐 해달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해달라고 요구하는 청구권 있죠? 그것도 채권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뭐예요? 요번에 올해 이제 공부해갖고 공인중개사 학교 갈지 모르니까 이런 데 찾아간다 그랬지? 이런 데. 찾아가죠? 그럼 전쟁이한테 뭐예요? 돈 주고. 전 봐달라고 요구하죠? 전 봐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뭐라고? 그것도 채권이라니까. 왜? 그 특정인한테 점쟁이. 근데 여러분 점쟁이는 존댓말을 못하나 봐. 항상 반말이야. 그 여러분도 신기해. 다른 사람이 반말하면 왜 반말해서 그러면서 점쟁이가 반말하면 네 하고 이런 거 보면 저도 안 가봤지만 그 드라마 같은데 이런 데 보면 막 하는 거 보면 어떻게 웃기더라고. 하여튼 자 뭐에다가 요구하는 권리? 전 봐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도 그것도 채권이라는 얘기예요. 특정인이 특정한테 요구하니까. 근데 물건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예요. 5가지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자 이게 깃발이 아니야. 깃발이 아니고 요게 만약에 이런 건물이야. 이런 건물이 뭐예요, 이게? 절이잖아요. 볼 때 어렵게 생각해. 뭐라고? 절이에요, 절. 그러면 을이 뭐예요? 스님한테 가서 공양미 300석을 주고 우리 아버님이 자 극락세상을 가시도록 뭐 해달라고? 불공을 좀 드려주세요라고 요구하죠? 그런 것도 채권이라니까.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돈만 채권이 아니라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빚의 차니까 의무가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뭐예요? 뭐 해달라고 이거 요구한다는 얘기. 요구 그게 바로 채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맞아. 잘 보세요. 그러면 만약 어떤 사람이 땅
땅 사용료를 주면서 땅 주인한테 주면서 내가 네 땅을 뭐예요? 사용하고 싶다라고 요구하죠? 그런 것도 채권이죠? 그런 채권을 특히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게 임차권이에요. 임차권이라는 게 임차권. 네 땅을 내가 돈 줄 테니까 뭐 하자는 게 이거. 그리고 사용하자는 게. 그 다음에, 자, 내가 너한테 팔은 부동산을 다시 나한테 팔아달라고 요구하죠? 그것도 채권이에요. 그런 채권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타이틀을? 환매권이다. 그거 얘기지. 그러니까 채권이라고 하는 건 되게 많아요. 하여튼 다 채권은 뭐예요? 특정인이 누구한테? 특정한 사람한테 무조건 뭐 하면? 요구하면 그게 다 채권이에요. 다만 그 채권을 이름 줘서 우리가 뭐라고? 임차권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뭐라고 이거? 환매권이라도 얘기하고, 그걸 뭐 등기 청구권이라도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채권이 뭔지 이해가 됐죠? 이제 채권이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자, 환매권, 이 임차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임차권이라고 하는 걸 한번 이해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동산이, 토지가 있어요. 근데 건물이 있다, 이게 건물이. 그러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토지, 네 건물을 이용하고 싶다 하는데, 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땅의 지상권이나 건물의 전세권은 등기를 해줘야 돼. 귀찮더라니, 이게 등기해주려면. 그래서 갑이 을한테 제시합니다. 그냥 우리 나한테 돈 좀 주고 그냥 사용하라. 임차권 계약을 맺자니. 임차권 설정 뭐예요? 설정 계약을 체결하자. 이제 그런 얘기. 자, 그럼 임차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돈 주고 뭐예요? 땅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요구하는 권리니까. 자, 계약만 하면 권리를 취득한 거야. 채권이랑 권리를 취득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 소유권자가 1번에서 이 토지를 누구한테 2번 이전기 누구한테 팔아버렸어요 지금? 병한테 팔아버렸다는 게. 그러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계약 맺은 사람한테만 주장하는 거야. 채권이니까. 그 계약 맺은 사람이 아닌 제3자한테 네가 새로 산 땅이 내가 뭐예요? 내가 돈 주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못해요. 그런 걸 우리가 줄여서 대항력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대항력이 없다.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를 계약 맺은 사람 그 이외의 사람한테는 뭐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주장하지 못한다. 왜? 채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니까, 계약 맺은 사람과의 관계니까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주장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라는 얘기니까 얘가 얘한테 팔기 전에 여기서 뭐 하라는 얘기니까 등기해놓으라는 얘기. 이렇게 1번 무슨 등기를 임차권에 뭐예요? 임차권에 설정 등기를 이렇게 해놓으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등기해놓으면 등기를 해버려서 얘가 병한테 팔으면 병은 이거 보고 샀을 거 아니야. 우리가 안고 산다고 얘기하지. 안고 산다고. 안고 사니까 이 을은 뭐예요? 병한테 야, 너 내가 등기가 돼 있는 걸 보고 샀으니까 네가 지금 새로 산 땅에 대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너한테 사용료 주고 뭐예요? 쓸 수 있다.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주장한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자는 게. 대항한다라고 표현한다는 게. 그래서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맺은 사람이 아닌 제3자한테 자기 권리를 뭐 하는 거 이거. 주장하는 게 대항력이라는 게. 왜? 채권인데 채권은 계약 맺은 사람한테만 그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계약 맺지 않은 사람한테 주장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등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물건은 성립 요건이지 뭐가 아니라는 게 대항 요건은 아니고 뭐가 채권이 무슨 요건이라는 얘기 등기하는 이유가 대항하게 해서 한다. 그게 대항 요건이다. 그 얘기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건물은 또 틀리다니. 건물은 뭐예요? 법이 만들어놨어요. 법이. 이 법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있죠? 상가임대차보호법.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거의 몇 년대에 만들었냐면 거의 80년대에 이런 성을 가진 분이 만드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태생이 미흡하잖아요. 구테타 그렇게 얘기하니까 태생이 미흡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회적인 문제가 뭐냐면 남의 집에 이제 그 주택임대차 사는 사람들이 자 경기가 안 좋아지는 바람에 그 건물 주인이 집주인이 돈을 은행에 못 갚으니까 경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엄동설안에 뭐예요? 그 임차인들이 다 내쫓겼어요. 한 푼도 못 받고. 그러니까 이런 성을 가지신 분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부자가 많아요,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이 많으니까. 뭐예요? 그런 사람한테 뭐 하기 위해서 인기를 얻으려고 주택임대차법을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이 얼마나 대단한 법이냐면 일단 뭐예요? 우리가 민법 배울 때는 물권이 채권보다 항상 위잖아요. 이거는 채권이 위야. 얼마나 대단하냐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국회의원 같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이 법을 만들고 싶어요? 안 만들고 싶어요? 귀찮죠?
근데 그 전시께서 뭐예요? 총을 밀고 죽을래 만들래. 그래서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정한 조건 주택의 인도입니다. 자, 주택의 인도. 제가 언제부턴가 이 주택의 인도를 하게 되면 쓰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이사라고. 왜냐면 꼭 쉬는 시간마다 오셔갖고 아까 주택의 주인이라고 쓴 게 그 집주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발음인데 죽는 줄 알았어요, 항상. 집주인이 아니라 뭐라고? 주택의 인도, 이사 가서. 근데 이걸 꼭 뭐예요? 집주인이라고 꼭 얘기하신 분이 계셔갖고 이제 쓰게 됐어요. 뭐라고? 이사 가서. 이사 가서. 플러스 동사무소 가서 뭐예요? 주민등록 신고하죠? 그 다음에 상가 임대차 보법상 뭐예요? 상가는 자, 상가를 인도하고 자, 인가하고 플러스 뭐예요? 세무서 가서 뭐 하면 이거 사업자 등록하게 되면 그 다음날 뭐가 생긴다고? 대항력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 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최우선 뭐예요? 최우선 변제에 관한 얘기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최우선 변제. 자, 그러면 여러분 들어봤죠? 확정일자라고 들어봤죠? 확정일자. 들어봤죠? 자, 그럼 도대체 확정일자는 왜 받는 거예요? 확정일자 받잖아. 왜 받아요? 이거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 있어, 이거. 이 대항력 여기 있어. 이거 요건만 갖추면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는 거야. 이건 최우선 변제야. 에? 저당권 있고 없고 간에. 이 확정일자라는 것은 순이에요. 우선 변제 순위. 우선 순위.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9,500 이상이라든가 8,000 이상 하게 되면 이상이 되죠. 그 이상에 대한 것은 최우선 변제가 안 되니까 그런 건 확정일자를 받아야지만이 그 이틀 전에 받아야 됐죠. 그 다음 날이니까. 그럼 을구의 저당권 그 이틀 뒤에 받은 저당권보다 항상 선순위. 그러니까 종이 한 장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등기부의 저당권보다 뭐라는 게 이거 선순위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종이조리 한 장이 등기부 물건보다 뭐하라는 얘기니까 더 선순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웃기는 법이지, 하여튼. 대단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해되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이거 공인중개사법 선생님한테 배우세요. 배우시니까. 나중에 이제 참고로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전화번호가 있어요. 9864에. 2705라고. 9,500, 8,000, 6,000, 4,500에 3,000, 9,500에 3,200, 8,000에 2,700, 6,000에 2,000, 4,500에 1,500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최우선 변제에 맞는 금액이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자세히 또 월권행위 같은 거 하기 싫어서 하지만 여튼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쓸데없이 이 노래방 전화번호나 외우지 말고 이런 거나 하나씩 좀 이런 거나 외워두다니까. 왜냐면 내가 공인중개사 하는데 뭐 물어보는데 잠깐만 기다리라고 인터넷 뒤지고 책 찾지 말고 내가 머릿속에 하나씩 이렇게 외워두면 된다는 얘기. 전화번호 식으로 외워두면 얼마나 편하겠냐는 게.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차차 배우시니까 모르셔야 되고 이제 중요한 거 얘기입니다. 자,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이다. 채권은 계약만 맺으면 뭐예요? 권리를 취득하는데, 자, 계약 맺은 사람한테만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만약에 제3자한테는 못하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등기가 필요한데, 땅은 등기해야지만이 대항력이 생기고, 건물은 어디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졌다? 대항력이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만 이해하고 가자는 거예요. 건물은 어디서 만들어졌다고? 법에 의해서 대항력을 만들어졌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자는 거예요. 자, 그럼 지우기 전에 우리나라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뭐가 아니라고? 존속요건 아니다. 그리고 물권 변동 언제 생긴다고? 접수 시에 생긴다. 그걸 보자.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